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의 인사이트 확인하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잡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뚫은 2,800선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능할까? 네, 무려 2년 5개월 만입니다. 네. 2,700선 후반을 뚫어나가면서 2년 4개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치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달을 보시면 3,000에서 2,600선 갔어요. 2,600 한번 깨졌었고. 네. 예, 그런 흐름을 보였던 그 봉이 있었는데요. 2,800선 이후에 과연 그렇다면 3,000까지 하반기에 좀 열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지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헤매다가 2,800선을 돌파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의 수급이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강력하게 뚫은 지 하루 만에 좀 너무 허망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추세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붐이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반도체 산업군이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빠르게 흑자 전환하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수 상방을 좀 크게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줬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주가가 오히려 잃어버린 거 이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기염을 좀 토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연초부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들이 강력해지면서 두 가지 흐름들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산업적으로 뭔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었다면은 달리는 그런 와중에 뒤에 이제 조금 더 추출기가 더 붙어주면서 밸류업이랑 추출기가 붙어주면서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까지 누적 순매수나 이제 선물에 대한 이런 기조들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들이 다 이제 지수 상단을 뚫어내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수출, 저평가, 밸류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는 요소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선물 시장에 또 강력한 순매수로 해서 네.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력해진 지 꽤나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예. 네,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요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만 보더라도 4조 넘기가 들어왔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10조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준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누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813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시총 비율이. 그래서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진 수치고 코로나19 때가 사실 최고치인데 네. 그때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고 그때 거래대금 보시면 지수 차트로 해서 봐보시면은 지금보다 거래대금이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외국인의 이런 총량 자체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산업 기조들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북미의 수출 성과가 좋습니다. 계속 그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 추세가 유지되느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외국인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은 국장이 틀렸다라고 하지만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질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주도주 부재 속에서 테마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 섹터는 쉬고 있는 주도주일까요? 테마일까요? 저는 쉬고 있는 주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산업군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이제 6월 달에 대한 수출입 동향이 또 나왔는데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50%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이번에 이제 자동차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0-40% 정도 나오면서 조금의 이런 흐름들이 주춤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 수주는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독고가 차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종목군들, 산업군들에서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수급이 들어온 산업군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방산,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한 번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샥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번갈아 가면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해당 산업군들이 주도주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보시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성 장세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물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의 괴리를 좀 보시면 또 명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전 직전 고점까지 뚫어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 최근에 지수에서 상승을 만들어낸 게 결국에는 선물과 현물 간의 베이시스 차가 크게 많이 나타났고 그 파생에서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현물 수급을 좀 당겨줬기 때문이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에야 이제 미국 증시에서의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괴리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이제 오늘 선물이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이스 차가 1.8이나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이제 이 빅선물 콘텐고 시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외국인 선물에서의 좀 누적 순매수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현물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게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많이 쏠려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뭐다? 수출과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단 라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약간의 출렁거리만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 심리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 나스닥과 S&P 조금 빠지긴 했지만요. 장중 최고치 또 기록을 했다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이평선으로 보시면 5일선도 이탈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넘버를 기준으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과 수주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고 증권가에서 계속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리포트가 숫자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산업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나오고 오히려 약간 쉬어갈 때 좀 모아 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빠르게 또 수익 실현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테마주들은 한번 이 흐름이 지나가게 됐을 때 사실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테마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물론 정부 정책발로 움직이는 뭐 이제 대왕고래나 이런 쪽은 조금은 차별화돼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이 네.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고요. 뭐 여전히 오늘도 이제 관련된 또 계획들이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하는 이유가 목표 주가 상향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테마 중에서도 조금 강한 임팩트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안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라도 지수가 조금 눌리더라도 우리가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제 평단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산업군들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코스피, 코스닥 차이점 설명을 해주시면서 현선물의 그 차이인 콘텐코 베이시스 상황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강한 콘텐코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물이 지금 좀 싸게 거래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물이 싸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또 같이 또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는 일단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이제 만기 직전까지의 그 베이스 차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수
매수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때가 베이스차가 1.5에서 2 사이에서 강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만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론가랑 괴리율까지 좀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끔 선물이 좀 쫓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현물보다는 선물이 비싸야 정상입니다. 원래 현물이 싸야 네. 정상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매력도가 말씀 주신 것처럼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중에서는 시추 관련한 테마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도주 가운데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네, 조선 빼고는 다 사상 최고가가 나왔던 종목들이 들어있는 쪽인데요. 네.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실적 시즌이라서 또 중간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사상 처음으로 반기 배당에서 LG전자가 주목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최초로 하는 또 기업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어. 한 3% 정도 주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도 한 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KB금융이 이제 이 거래일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금일이야 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배당주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벤트가 뭐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0일 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의 쏠림 현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유력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배당의 성향이 굉장히 좋았던 뭐 컴투스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정책발과 좀 연관돼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금융주 안에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6월 달에 수출 데이터는 좋지 않았지만 5월 달에 확정치를 보시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오늘 조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조정 시 네. 분할 매수 하신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어제는 한 그 언론사에서 그 나만 알고 싶은 찐 비과세 배당주 뭐 이러면서 네. 나와서 인화전공이 시가 배당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좀 잘 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서 좀 잘 전략을 세워보고요. 시장에서 지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시장이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한다면 시장이 왜 상승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상승을 할 것이냐를 좀 잘 잡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도 반도체들이 조금 휘청거리니까 지수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아마 증권가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로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일단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더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영업의 전망치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사상 최대 수출 하반기에 나온다. 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나 레거시 쪽에서의 반등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더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사상 최대적인 규모로 좀 확대되는 흐름들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대한 연속치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 나온 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에서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미 이제 탑으로 나온 목표 주가가 $200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조 자체가 얼마나 평균치가 높아지는지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160에서 아마 $180 선으로 평균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밴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이제 지수 상단도 같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수와 종목들, 특히 주도주의 상승 여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 수출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지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